이 우주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운이라고 그러죠. 기운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보통 5가지 기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5가지 기운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 기지만은 이것이 응축이 된다든지 진로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나무로 표현이 되고 또 화로도 표현하고 또 금으로 표현하고 또 수로도 표현하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포함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갖다 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주나 오행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해서 우리가 5가지 기운 중에 목은 그대로 나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기운이 나무 기운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면은 탄생과 더불어 생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 처음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 처음이라는 것은 뭐든지 아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생장하는 것은 청년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시작과 성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상징을 글자로 표현한다면 간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간목이라는 것은 이게 금목과 또 오행 중에 간목은 나무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생장 변화다 또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다 많은 말을 붙이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헷갈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다 이렇게 상징하면 됩니다. 그 나무도 2가지가 있죠. 우리가 큰 다년생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년생 나무 중에서도 이렇게 나무에서 또 싹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땅에서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크는 것이 있고 파란 잎으로 싹 트는 것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2가지를 합쳐서 갑을목이라고 하는데 갑목은 대체적으로 큰 나무, 을목은 싹이라든지 일년조로 생각을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가 응축되면 다 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목의 기운이 생장의 기운인데 이렇게 모인 표현되는 것은 나무다. 그것을 갖다 갑목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리학을 공부하고 운명을 공부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꿈도 있고 또 뭐 신으로서 또 미래를 보는 것도 있고 영리도 보는 것도 있고 사주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초 부분은 딴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사주에 공부하는 원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든지 천간지지해가지고 사주 팔자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내 기운이 간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월달에 태어났을 때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운명이 되고 어떤 성품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월이죠. 1월이에요. 1월은 입춘 이후부터 시작되는 한 달간의 기운을 인월이라고 하는데 인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이 가장 땅에서 우리가 흐르지 않는 땅에서 이렇게 기운이 돋아나고 기운이 응축된 상태를 갖다가 1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월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무에 싹 나는 게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나무에 싹 난다는 건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1월달 때 나무 색깔은 청색, 녹색 이렇게 표현하죠. 연두색에서 녹색이 되고 청색도 똑같은 그 푸른색으로 보기 때문에 1월의 색이라고 합니다. 또 목의 색이라고 하고 그런데 나의 기운이 갑을, 병경, 모기, 경신, 인계에서 나의 기운이 목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목, 양간이죠. 양의 목을 태어난 나를 갖다가 갑일이라면은 1월의 갑목, 이게 1월에 태어난 나, 갑목은 어떤 균형과 조화를 갖고 태어나는가를 보는 것이 사주의 핵심 중요한 것인데 1월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설 지내고 대부분 계절이기 때문에 1월에는 반드시 태양의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 태양의 기운이 있어야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기운은 병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만물이 시작되는 이 노래는 사주에 병화가 있나 없나 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연간이나 월간이나 또 시에 병화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주는 우선 모든 것을 제치고 고급 사주다. 고급스러운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화가 중요하느냐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폐단이 있고 또 지나치게 약하면은 거기에 폐단이 있는데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 많고 적극적이고 탐욕스럽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혐오할 수도 있고 일이 진행돼서 후퇴를 할지 모르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지나치게 탐욕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강의 폐단이거든요. 이제 간목이 1월달에 태어난 그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지나치게 이게 말고 1월달이 아니고 4, 5미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약한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때 약한 조건이 될 때는 그 약한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이 약하다든지 양보를 너무 한다든지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적극적인 저기도 취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것은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고 약한 것은 북돋아 주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남의 하인이 될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지나치게 강한 자는 사고가 나고 투쟁적인 것으로 일생을 망칠 수가 있는데 1월달은 인월이 간목의 제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사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강하면 부러질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화는 두 가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간목을 태워서 발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추위를 막아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는 두 가지 역할로서 아주 최상의 이 간목이 1월달에서는 궁합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병화가 있다면 우선 고급스러운 사주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간목은 병화 있나 없나 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병화 있으면 고급사주로서 보라고. 왜 그러냐면은 간목은 병화를 태워주잖아요. 태우기 때문에 병화는 밝음과 따뜻함을 만들어주고 따뜻하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이치와 또 경제적인 이득과 가정의 행복을 얘기해 주는데 또 밝음을 통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아주 총명하다. 총명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알을 수 있는 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고 고시하고 공부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있는 사람은 탁월한 지식과 지혜로서 부귀영화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화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금상에 착말하고 또 무토. 병화는 간목으로부터 식진이 되기 때문에 사람도 풍요롭고 머리도 좋고 하는데 이 병화가 뜨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재물이거든요. 토는 간목으로부터 재물인데 이 토라는 것은 적당히 있으면 부자가 되고 많으면 도리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월달에 무토는 기본적으로 타고날 때 신강하기 때문에 무토가 하나만 더 있다는 건 적당히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와 식상과 토가 있기 때문에 직위도 높고 또 재물도 풍부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팔자로 타고났다. 부귀가 양전한다, 쌍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무토 뜬 것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병화가 있나 없나 병화가 있으면 우선 출세할 수 있다. 특히 병화는 총명과 학문성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시에 합격할 수 있어서 고위 관리로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간에 중요한 것을 봤는데 천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천간에 없을 수가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천간에 뜨면은 외형적으로
출세할 수도 있고 또 밑으로 있으면 천간에 없으면 밑에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사주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봐가지고 천간에 없으면 지지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에 화토가 있다면 이 사람도 그냥 우리가 잘 갖춰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된다. 그러나 급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 1차적으로 병화와 무토를 얘기했어요. 병화와 무토는 부자로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되는데 어디 사주가 이렇게 병화와 무토를 갖추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귀한 사람 적고 평범하고 보통 사람 짝 얼마 많단 말 무수하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병화가 있나 무토가 있나. 병화 없으면은 무토가 있어야 되고. 근데 병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병화는 있는데 무토가 없을 수 있는데 병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다. 그러면 병화는 탁월한 밝음으로 목화 통명된다. 목이 밝음으로 통한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이 병화는 풍요롭고 또 총명한데 무토는 특징이 뭐냐면은 간목이 볼 때는 무토는 재에 들어가죠. 재에. 그러니까 병화는 대부분 모든 학문을 다 할 수 있는데 병화하고 무토만 중심을 갖는다면은 이 사람은 경제통이다. 그러니까 경상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상계열도 고급이면은 이게 경제통으로 요새 금융계통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수준이 낮다 하면은 자영업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사주가 그릇이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면은 그 일용직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사주가 격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빨리 파악하게 되는데 우선 천간에 병화 없다면 밑에라도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평생 의식걱정 할 수 없는 왜 병화가 있어야 하느냐면 1월달에 간목은 신강하다. 기운이 목의 기운으로 성사되어 있는 데서 나라는 그 간목은 벌써 힘을 받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간목이 제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 발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발산해 준다. 그러면 발산하지 못하면 기운을 설기라도 조금이라도 딴 쪽으로서 돈 버는 쪽으로 무토가 있으면 간목이 돈 버는 쪽으로 머리가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떴느냐 무토가 떴느냐 해서 직업이 또 고시를 해서 국가고시를 해서 좋은 이치를 얻느냐. 그래서 병화 뜬 사람은 고시에서 판검사들이나 고위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병화 뜨고 무토가 떴으면 나중에 공직에 있다가 또 변호사 개업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제 식상이 떠 있는데 만약에 경금이 여기 또 있다. 병, 무 빼고 경금이 있다. 그러면 경금이라는 것은 관살에 해당하죠. 관살은 간목이 경금을 볼 때는 우선 두려움을 갖게 되죠. 내가 경금한테 어떻게 찍힐까? 경금은 다른 말로 창과 칼을 표현하니까 나를 간목을 찍을 수 있는 이제 도끼도 되고 창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하나 있다. 그럼 나는 항상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업이 사주의 구성으로 봤을 때 병화는 자신만만해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알고 산다 이거예요. 미래를 알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 요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토는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나 풍요하게 살 수 있다는 느낌 갖고 있는데 경금은 언제 나를 찍을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두려움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못하는 것은 대부분 좀 경직된 직업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직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명하달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 그렇지 않으면 까다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화 뜬 거하고 무토 뜬 거하고 경금 뜬 거하고 이런 직업이나 성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병화는 자신만만해. 내가 발산해주고 또 쟤는 경제통에서 이재통은 발전해. 근데 경금은 내가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경금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나를 구속시키기 하고 나를 이렇게 장악해서 사이에 윗사람의
그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기는 해도 또 내 가지치기를 해서 내가 간결하게 가지쳐서 내가 오히려 쭉쭉 뻗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다. 이거. 그리고 이것이 길신이 될 적에는 길신이 되고 균형상으로 볼 때는 내가 그 공직으로서 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암시가 되기 때문에 직업이나 또 내가 사회적인 위치나는 어떤 계통인가는 천간에 뜬 것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천간에 뜰 때는 지지도 참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주에 가장 합당한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간목인데 시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가 갑자시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간목은 시가 갑자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1월달에 간목이 제일 좋은 게 병화인데 병화 무토인데 병화를 용신이로 하고 용신이로 해야죠. 제일 좋은 것이니까 나한테 희신을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병화에 반대되는 것은 기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신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원수나 구신이나 기신은 다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병화를 해롭게 하는 것을 기신이에요. 그럼 병화에 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임계수잖아요. 임수나 계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수가 있으면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계수의 특성은 이건 인수잖아요. 인수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가 물이 많으면 봄에 태양이 필요한데 물이 많으면 나무가 부패해서 썩는다는 얘기예요. 부패하고 썩는다는 것은 나무로는 허물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간목이 예를 들어 갑자시가 됐어. 지나치게 심각한 것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심각하면 너무 탐욕스럽다는 얘기야. 그게 사람 모임인데 신강사주가 많으면 그 집단은 조직에는 굉장히 시비 구설과 싸움이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강사주 하나 있고 신약사주가 여럿이 모이면 굉장히 화합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시가 되면은 지나치게 간목의 기운이 1월달에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강성한데 시도 간목이 수가 또 밑에 있다. 그러면은 수라는 것은 받지 못하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임계수는 인수에 해당하죠. 인수에 해당하는데 인수는 부모가 돼. 특히 부모가 되고 또 이건 문서도 되는데 문서의 분리. 그러니까 아까 시험 보는 데는 좀 불리하다. 그 다음에 부모로 인해서 부모의 음덕이 없다. 그러면 시에는 뭐야? 시는 갑자시가 되면 여기는 들어야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여기 병화가 들어야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병화 발산해주고 식신상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자식이 들어야 이 사주는 좋을 수가 있다. 그런데 시에 수가 들어있고 목이 더 들어야 있다. 목 들어오는 거 크게 나쁘지 않은 병화가 있을 경우에 목도 괜찮은데 병화가 없을 경우에 목은 더더군다나 투쟁적으로 바뀌고 탐욕으로 바뀐다. 이거. 그럼 탐욕이 많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인수가 됐을 때는 뿌리가 썩어 있다. 남모르는 허물이 있다. 그리고 화가 들어의 자리에 수가 들어올 수가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있으면 불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시의 경우는 이런 형상이 된다. 그러면 이 사주가 좋아지려면 여기 병화가 있든지 괜찮으면 여기에 일지에 술 그렇잖아요. 일지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신, 자, 진이 들어오는데 시에 갑자시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술토가 들어오면 좋겠죠. 천간에 아까 병화와 무토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병화 뜨고 무토가 들었다면은 봄에 태양이 떴고 또 재를 깔고 있으니까 차복이 있고 또 시에 자수가 있는데 적당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화기제가 찼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모든 것을 오복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완벽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주가 나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가 고급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가 있고 또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주는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잘 타야 이 사주가 결실을 볼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남자를 얘기했어요. 남자를 얘기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많고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거의 장관을 해먹고 고시를 하고 또 틀도 크고 위험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주가 하나가 나한테 왔는데 부인이 왔는데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거물 사주군요. 또 풍채가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뭐 중요한 국가의 역할을 했다고 했더니 거의 건설부 장관에 가까운 국장을 했더라고. 그런데 국장에서 그만두고 큰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데 아주 시주도 내가 잘 받고 대접도 잘 받은 그런 일을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도 출세하고 똑똑한데 이런 경우는 여자는 팔자가 셀 수가 있다. 그런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맞는 대운을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